안녕하세요. AI 싱킹 메이커 8호 교재 교육을 맡게 된 아부시킨 교육개발팀의 윤다영 CP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AI 싱킹 메이커 8호 교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싱킹 메이커 8호의 교재 교육 목차입니다. AI 싱킹 메이커 베이직, 메가, 기가 교재의 활동 내용과 진행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린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 3세 베이직 8호 교재의 표지입니다. 교재에 삽입된 이미지 요소를 탐색하고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유아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고 교재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봅니다. 하루 교재를 보시면은 마라카스, 트럼펫, 기타, 드럼, 악기와 관련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악기가 숨겨져 있나요? 이 악기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등의 발문으로 아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재를 배운 후에 기억에 남았던 내용들을 여기 보이시는 빈칸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교재를 배우기 전 그리고 교재를 배운 후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유아들의 다양한 상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만 3세 이제 활동 주제와 목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주제는 뚠뚠따 뚠뚠따 연주예요. 그리고 놀이 주제는 음악, AI 주제는 반복, 핵심 역량은 감성입니다. 교사 가이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촬영 시 이제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PDF로 제공되는 교사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을 아직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오늘 교육 이후 가입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AI 주제가 반복인 만큼 반복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복은 특정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을 수행하는 규칙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탕을 먹을 때 사탕을 한 개 먹는다. 라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 개의 사탕을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은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베이직에서는 같은 동작을 반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반복 명령을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직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주차는 꼬마 밴드의 연주회 활동입니다. 이제 해리가 아로봇과 함께 연주회에 왔습니다. 연주회에 온 해리와 아로봇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연주회에서는 입장표를 내면 열리고 입장표를 찍으면 열리는 기계를 한번 발견해보고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도 힘들어하지 않는 기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유아들과 이제 이 활동 내용을 배워보시면서 손을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해 보면서 이 반복되는 이 동작을 여러 번 했을 때는 힘들지만 기계는 이제 같은 동작을 해도 힘들어하지 않고 문제없이 해낼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삶 속에 있는 자판기 그림을 보면서 자판기에서 음료를 꺼내서 마셔본 적이 있는지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제 여러 명이 와서 자판기에 버튼을 눌러서 음료를 꺼내 먹어도 이제 실수하지 않고 음료를 제공해주는 자판기를 보실 수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그런 다음 이제 활동 자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반복을 수행하는 물건을 찾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는 다르게 기계, 컴퓨터는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실수 없이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에 대한 개념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유아가 알고 있는 반복에 대한 물건 그림을 이제 그려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 포인트는 우리 주변 속 반복을 수행하는 물건을 통해서 반복의 개념을 알아요입니다. 다음 1-2주차 활동은 무엇이 똑같을까 활동입니다.
공연장에 이제 반복되는 색을 알아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공연장에 스켓 기계를 찍고 들어온 해리와 아로봇이 공연장을 이제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장을 구경하는데 조명, 가랜드, 의자, 색깔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조명이 반복되고 있고, 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의 가랜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의자는 빨간색이고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 반복되고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이때 활동 자료를 참고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공되는 스티커를 통해서 해당 교재에 스티커를 붙여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공연장 속 반복되는 규칙을 알아요입니다. 다음 1-3주차 꼬마 밴드에게 생긴 일 활동입니다. 해리 아로봇에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제 공연장 뒤편에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꼬마 밴드 친구들이 보여요. 이때 꼬마 밴드 친구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해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때문에 싸우게 되는지 함께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공연을 위해 연주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서로 자기의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더 크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보이고, 이에 이제 연주를 하지 않겠다며 공연장 밖에 나가는 모습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되는데 해리와 아로봇은 이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해결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수업 포인트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 나눠요입니다. 다음은 이제 2주차 활동인데요. 2-1주차 멋진 춤을 연습해요입니다. 이제 꼬마 밴드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꼬마 밴드의 명령에 따라 춤 연습을 해보는 활동인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하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올 때까지 대신 공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멋진 춤을 한번 춰볼게. 근데 그 춤이 우리가 보여주는 명령대로 연습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쪽을 보시면은 꼬마 밴드가 어떤 춤을 춰달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그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싱킹 리모컨을 활용해서 하는 명령이고, 이제 앞으로 2번 갔다가 뒤로 2번 가는 이 반복되는 명령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아들이 한 칸을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제 격자선이 그려져 있고 아로봇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예시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앞으로 한 칸이면은 여기 있던 아로봇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함께 예상을 해보면서 한 칸 앞으로 이동할 때와 한 칸 뒤로 이동할 때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2번, 앞으로 2번, 또는 앞으로 2번, 뒤로 2번에 반복되는 이 춤의 명령을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어떤 명령이 될지 직접 그려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 조금 작게 실려 있다 보니까 활동 자료를 크게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QR코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로봇으로 어떤 공연 영상이 펼쳐질 수 있을지 함께 QR코드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꼬마 밴드의 명령을 이해해요입니다. 이제 2-2주차 땡신 로봇으로 변신 활동입니다. 아로블록을 이용한 조작 놀이가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춤을 추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변신해보는 활동으로 필요한 도구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자유롭게 아로봇을 표현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8쪽 위에 꾸민 아로봇, 표현한 아로봇을 올려놓고 꼬마 밴드의 명령이었던 앞, 뒤 또는 뒤, 앞 춤을 한번 춰보면서 충분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로블록 사용 약속판과 아로블록 구성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아로블록을 사용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배려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블록으로 다양한 땡신 로봇을 구성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네, 3주차 활동으로는 아로봇과 함께 춤을 활동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 2주차 때 아로봇으로 댄싱 로봇을 만들어 봤었죠. 그때 어떤 로봇을 만들어 봤었는지 함께 회상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멋진 춤을 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함께 발문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교재를 보면은 오늘 만나게 될 맵보드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대의 모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지난 시간 알아보았던 꼬마 밴드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면 아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교재 맨 뒤쪽에 보시면 별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별지를 뜯은 다음 이제 수업 맵보드를 활용하시기 전에 먼저 빨간색 팀과 파란색 팀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4명의 친구들이 2명은 빨간 팀, 2명은 파란색 팀으로 나누신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색깔의 별지를 챙기고 교재를 정리하신 다음 넷보드 활동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별지가 제공 보여드리고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친구와 협력하여 아로봇으로 춤 공연을 해요입니다. 네, 웹보드 활동 미션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수업 웹보드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팀과 파란색 팀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교재 별지까지 뜯어서 가져가신 다음에 이제 내 팀 색깔에 맞는 아로봇을 위에 올려두게 됩니다. 빨간색 팀이라면 빨간색 위에 아로봇을 올리고 파란 팀이라면 파란색 위에 아로봇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꼬마 밴드의 명령에 따라서 반복 명령으로 춤을 춰보면 되죠. 앞, 앞, 뒤, 뒤 또는 뒤, 뒤, 앞, 앞 이렇게 별지에 적혀져 있는 명령대로 함께 춤 선택을 해서 리모컨을 조작해가지고 이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공되는 QR코드를 촬영하시면은 음원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맵보드를 그냥 하나만 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맵보드를 2개 이상을 이어 붙이면 더 넓은 공연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개를 이어 붙여서 다 같이 8명이서 사용하는 맵보드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교재 뒤쪽 별지를 활용해서 유아들과 다양한 반복 명령을 직접 만들어서 나만의 무대를 추가로 구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명령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로봇을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앞, 앞, 뒤, 뒤 또는 뒤, 뒤, 앞, 앞 이렇게 아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측해보고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음원을 틀고 함께 음악에 맞춰서 움직여보는 활동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8호 베이직의 교실 맵보드 활동입니다. 이제 교실 맵보드 활동은 이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활동 가이드와 활동 자료도 이제 제시를 하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교실 맵보드 속에서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집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아기 돼지 삼형제와 그 집 늑대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서 그림들을 먼저 충분히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이제 첫 번째 활동으로는 아로봇을 아기 돼지로 변신시키고 맵보드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맵보드 위에 지푸라기, 나무, 벽돌 별지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별지를 올린 다음에 별지를 반복해서 옮겨가지고 집을 지어보는 활동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활동으로는 아기돼지 팀과 늑대팀으로 나눈 다음 늑대팀은 아기돼지를 잡으러 가고 아기돼지는 이제 벽돌 집으로 숨어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때 아기돼지 삼형제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즐거운 술래잡기 놀이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랑 이제 아로싱키 홈페이지와 AI 싱킹메이커 자료실 그리고 방문해 주시면은 8호 활동 가이드와 이 자료를 함께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영상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활동 영상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아로봇의 공연 웹보드가 끝난 다음엔요. 3주차 웹보드 활동이 끝나면 교재 11쪽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로봇이 서로 협동해서 공연을 춤을 추는 것을 본 이제 꼬마 밴드 친구들이 너무 조금 더 양보할 걸 그랬어. 한 마음으로 춤을 추니 정말 좋아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같이 한 마음으로 공연을 해보자라는 마음다짐을 하게 됐고, 내 다음 시간에는 서로 화해하고 멋진 공연을 준비한 꼬마 밴드의 연주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3주차 활동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이제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4주차 활동입니다. 4-1주차 활동은 뚠뚠따 연주해요 활동인데요. 교재 12쪽을 보시면은 꼬마 밴드의 악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드럼, 마라카스, 기타, 트럼펫 이렇게 악기가 그려져 있으면 알아보고 각 악기별 그림이 몇 번씩 그려져 있는지 함께 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드럼은 2개, 2개니까 여기 해당하는 동그라미에 2개를 색칠해 줄 거고 마라카스는 3개 함께 세어보고 해당하는 동그라미의 색깔을 색칠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드럼이 몇 번 반복되는지 함께 그 개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활동 자료로 함께 선생님과 수업하실 수 있도록 활동 자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꼬마 밴드의 악보를 보면서 반복되는 요소를 탐색해요입니다. 이제 교재 13쪽을 보시면서 싱킹블록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싱킹블록 활동에서는 이제 반복블록이라는 새로운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요. 12쪽의 마라카스가 3번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봤었죠. 그 다음 13쪽의 블록이 3개 꽂혀져 있는 것을 함께 보면서 이제 그림을 3개 연달아서 반복해서 꽂으면은 3번 연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마라카스 하나 옆에 하나의 블록 옆에 3개의 3이라고 적혀 있는 곱하기 3이라고 적혀 있는 블록을 꽂으면 이 블록과 이 오른쪽에 있는 블록이 같은 모양이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볼 수가 있죠. 하나하나 꽂아서 3개를 반복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블록에 이거를 3개 반복해줘 라는 명령이 담긴 블록을 꽂게 되면 이제 마라카스가 3번 연주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반복 블록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사용되는 블록의 모습을 보면서 반복 블록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속 악보를 보시면서 악보 순서대로 차근차근 블록을 꽂아서 알고리즘을 완성하신 후 촬영을 하면 프로그래밍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 알고리즘과 함께 선생님들께서 대형 알고리즘 블록을 프린트하셔서 융판에 붙여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대형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반복 블록의 편리함을 알아요입니다. 다음 4-2주차 즐거운 연주놀이입니다. 네, 이번 활동은 사후 활동으로 스티커를 악보 위에 붙여서 나만의 악보를 만들어 봅니다. 아까까지는 싱킹 블록으로 이 꼬마 밴드의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는 활동이었다면 4-2주차에서는 내가 직접 만드는 연주 악보를 만들어 보고 스티커를 붙여보고 그 다음 그 스티커대로 블록을 꽂아서 촬영을 하시면은 이제 나만의 악보를 연주하는 꼬마 밴드 친구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제공되는 별지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활동 자료가 제공이 되고 수업 포인트는 나만의 악보를 만들고 연주해요입니다. 네, 이렇게 베이직 활동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 AI 싱킹 메이커의 메가 활동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 교재의 표지입니다. 함께 교재에 삽입되는 이미지를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보시면은 AI 싱킹메이커 메가에는 케이크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떤 케이크일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를 배운 후에는 이제 빈칸에는 어떤 내용이 인상 깊었는지 함께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수업 포인트는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AI 싱킹 메이커 이제 내가 8호의 목차들이 보이고 있고요. 활동 주제는 지축박죽 이상한 레시피. 놀이 주제는 요리. AI 주제는 디버깅입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은 창의입니다. 이제 AI 주제 디버깅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버깅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고치고 그게 잘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를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에서는 프로그래밍 속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함께 유아들과 찾아서 발견해보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확인해보는 활동을 함께 교재에 담아보았습니다. 1-1주차 활동은 로봇 요리 대회 활동입니다. 이제 함께 그림을 보시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는데요. 네, 교재 이쪽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로봇들이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요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안나와 아로봇도 요리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재 이쪽에서 로봇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함께 글을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소금을 넣어줘 라고 명령을 했더니 소금이 한가득 쌓여있는 모습. 그리고 빵을 충분히 구워줘 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구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함께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안나와 아로봇과 함께 로봇 요리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다음 1-2주차 명령하고 만들어요 활동인데요. 교재 4쪽 그림을 보면 안나의 명령대로 요리를 하고 있는 아로봇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보시면 반죽에 설탕을 넣어줘 라고 했더니 반죽에 엄청 많은 설탕을 넣고 있죠. 아니면 반죽을 잘 저어줘 라고 했더니 반죽을 굉장히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2알 얹어라고 했더니 어디에 얹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이제 안나가 생각했던 빵과는 다른 빵이 나오게 돼서 어떤 게 잘못됐을까? 바르게 고쳐볼까? 라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안나의 명령을 한번 다시 바르게 고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반죽에 설탕을 넣어라고 명령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명령하는 게 좋을지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시고 이제 몇 번 넣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점, 추가로 설명해 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반죽을 잘 저어가 아니고 몇 번 저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명령을 들은 아로봇이 해당하는 수만큼 반죽을 저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디에 블루베리를 2알 얹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줘야 아로봇도 2알을 얹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명령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함께 활동 자료로 아이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이제 수업 포인트는 잘못된 명령을 올바르게 고쳐요입니다. 그 다음 2주차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1주차 두근두근 최고의 빵입니다. 1주차에서 이제 올바르게 명령을 고쳐서 빵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과연 최고의 빵을 만든 팀은 누구일까요? 하면서 두구두구두구 심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나와 아로봇의 빵이 이제 최고의 빵으로 선정이 되었고, 심사단이었던 요리사 아저씨가 우리 가게로 와서 그 최고의 빵을 함께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오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라면서 지도를 아로봇에게 전송해 주는 모습입니다. 안나와 아로봇도 너무 신나하면서 좋아요, 어서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2-2주차 잘못된 지도입니다. 요리사가 아까 지도를 보내주었죠.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서 함께 빵가게로 도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이 있죠. 그래서 출발 지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2칸 갔다가 밑으로 2칸 갔다가 왼쪽으로 1칸 갔다가 밑으로 1칸 가니까 빵가게가 아니고 경찰서에 도착하게 됨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분명 지도를 따라서 왔는데 어딘가 이상해 라고 말하는 안나와 함께 잘못된 곳을 바꿔볼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디버깅의 요청대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고 그것을 발견하면은 함께 고쳐보고 고친 다음에는 내가 알맞게 잘 고쳤는지 확인해보는 과정까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색칠 도구로 길을 만들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답 별지가 있고요. 활동 자료가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잘못된 지도를 고치면서 디버깅을 경험해요입니다. 다음 2-3주차 친절한 배달 로봇입니다. 아로봇이 이제 배달 로봇으로 변신을 해서 손님들에게 안나와 아로봇이 만든 최고의 빵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교재 위에 아로블록 올려가지고 내가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상한 것을 그림 또는 아로블록으로 표현해요입니다. 네, 배달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이달의 아로블록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고 이제 같은 모양을 찾아서 아로봇을 꾸미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는 거미팔 배달 로봇, 땡땡 배달 로봇, 따끔 배달 로봇 이렇게 배달 로봇의 예시가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랑 같은 모양을 만들어도 괜찮고 유아들이 상상한 자유로운 배달 로봇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로블록 사용 약속 단가, 아로블록 구성 요소, 아로봇의 구성 요소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친구들과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하면서 배려하는 활동, 그리고 블록으로 다양한 배달 로봇을 구성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해보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다음 3-1주차 이제 맵보드 활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면 즐거워요 활동인데요. 이제 안나와 아로봇이 안전하게 빵가게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맵보드 활동으로는 주문서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빨간색 테이블에는 블루베리 빵과 함께 보라 색깔 주스가 제공이 되고요. 노란 테이블은 빵 하나만 주문을 한 모습이죠. 키오스크 그림을 보면서 어떤 테이블에 무엇을 주문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 싱킹 카드를 이용해서 배달해 보는 활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 테이블에는 빨간 색깔 별지를 꺼내가지고 이제 그 해당하는 별집을 뒤집어서 보았을 때 해당하는 알고리즘대로 움직여서 이제 알맞은 메뉴를 제공해주는 활동이 될 건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출발 지점에서부터 보여지는 알고리즘대로 신킹카드를 움직여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원하는 테이블까지 도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뒤에 있다거나 아니면 한 칸 옆으로 간다거나 하는 모습으로 알고리즘이 도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네. 제대로 도착하게 되는 알고리즘을 한번 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바른 알고리즘으로 고쳐서 다시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보는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오스크 메뉴판 보면서 이야기 나눈 활동 자료와 별지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수업 포인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를 알고 알고리즘으로 디버깅하는 경험을 해봅니다. 웹보드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로봇을 배달 로봇으로 변신시킨 다음에 색깔 화살표가 있는 출발 지점에 아로봇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의 별지를 꺼내서 이제 별지 속 알고리즘대로 아로봇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로봇이 이제 파란색에서 출발을 했으면은 파란색 테이블로 도착을 하는 알고리즘이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올바른 곳에 도착하지 않고 다른 곳에 도착하는 아로봇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로봇이 이제 목표했던 원래 테이블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유아가 직접 알고리즘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을 삭제하면서 디버깅을 해보고 그 다음 수정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아로봇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잘 도착 지점까지 다시 한번 잘 가게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디버깅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 완벽히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디버깅한 다음에 올바른 위치에다가 메뉴를 전달해 주면은 성공하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맵보드 활동은 별지 속의 알고리즘을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아로봇을 도작해보는 활동이어서 별지를 고쳐서 표시할 그리기 도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에서 출발하면은 파란색 테이블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칸 더 가거나 아니면은 한 칸 덜 가거나 하는 모습으로 아로봇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고리즘을 어떻게 더 추가해주고 더 삭제해야 되는지를 함께 그 알고리즘을 살펴보시고 이제 그리기 도구로 알고리즘을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출발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올바르게 잘 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메뉴를 알맞게 전달해주면 되는 성공하는 미션입니다. 다음은 교실 맵보드 활동입니다. 맵보드 활동은 이제 베이직에서 말씀해드린 대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활동 방법 가이드도 제시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번 대형 맵보드는 동화책 헨젤과 그레텔 배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싱킹 리모컨을 사용합니다. 활동 방법은 세 가지로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과자 나라에서 이제 과자 풍경을 블록으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웹보드를 꾸며보는 활동이 진행이 되고요. 블록으로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다양한 과자 나라의 풍경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조작 능력을 향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녀팀과 헨젤과 그레텔 팀으로 나뉘어서 술래잡기 놀이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달콤별지를 맵보드에 골고루 올리고 헨젤과 그레텔 팀으로 나뉘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조건별지 속 달콤별지 모으기 대결을 합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달콤별지이고요. 선생님이 보여드릴 명령이고 이게 달콤별지여서 달콤별지를 맵보드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명령대로 아이스크림 10개다 하면은 아이스크림 10개의 별지를 먼저 모아오는 팀이 이기는 식으로 활동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두 팀으로 나뉘어서 아로봇을 활용한 릴레이 블록 옮기기 활동 놀이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모은 블록으로 가사집을 만드는 활동도 이어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속 AI 싱킹메이커 자료실로 오시면은 이제 8호 활동 가이드 및 자료와 활동 영상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4-1주차, 4주차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1주차 뒤죽박죽 이상한 레시피 활동입니다. 이제 12쪽, 교재 12쪽을 보시면은 새로운 문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요리사가 만든 케이크가 너무 맵게 만들어졌다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만들어야 되는 케이크는 달콤 딸기 케이크라고 레시피가 그려져 있죠. 근데 제빵사는 이 레시피대로 만들지 않고 다른 레시피대로 잘못 만들어서 너무 맵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원래의 달콤 딸기 케이크의 레시피와 제빵사가 만든 레시피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활동 자료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다시 케이크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크를 싱킹블록 활동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번 8호 싱킹블록에서는요, 선택블록과 시간블록이라는 새로운 블록을 만나게 됩니다. 선택 블록은 내가 원하는 곳, 여기 출발 지점이 있죠. 여기 맵을 보시면은 출발 지점을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재료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선택 블록을 꽂으면은 그 재료가 선택이 된다.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시간 블록이라는 게 생겼죠. 이 시간 블록은 시간이 필요한 재료, 5분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발 지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가면 5분을 만날 수가 있죠. 5분에 도착하게 되면은 5분을 선택하고 선택 블록을 꽂고 그 다음에 그 5분을 몇 분 동안 사용할 건지 시간 블록을 함께 꽂아보면은 그 시간 동안 5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명령을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빵사의 레시피대로 이제 이동 블록을 움직여서 해당 재료를 선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맵에는 교재 12쪽에 제시된 레시피 재료들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게 되고요. 이제 원하는 재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선택 블록 사용해서 재료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달콤 딸기 케이크 레시피 순서대로 재료를 선택해야지 요 달콤 딸기 케이크가 완성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활동 자료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정답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싱킹 블록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아이들과 함께 블록 직접 꽂으시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알맞은 레시피 알고리즘으로 디버깅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요입니다. 다음 4-2주차 새로운 케이크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사후 활동으로 안나와 ROM이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이제 사진을 착각 찍었어요. 근데 무언가 사진 속 틀린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이 제공이 되고요. 활동 자료로는 정답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디버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즐겁게 참여해요입니다. 다음 이제 만5세 8호 기가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가 8호 교재도 마찬가지로 교재의 삽입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가 교재에는 해적 모자, 지도, 그리고 보물상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함께 표지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일지 유추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또 교재를 배운 후에는 빈칸에 어떤 게 인상 깊었는지 사후 활동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서 해보실 수 있겠죠. 수업 포인트는 교재를 배우기 전과 교재를 배우기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이제 만 5세 주제와 목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활동 주제는 보물을 찾아 떠난 꼬마 해적단입니다. 놀이 주제는 탐험, AR 주제는 좌표입니다. 핵심 역량은 창의이고요. 이제 좌표에 대한 개념도 함께 알아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좌표란 직선과 평면 또는 공간상의 위치를 숫자나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이제 이번 기가에서는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값이 있고 그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좌표로 사용해서 위치를 알려주니까 정말 편리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1주차 해적이 좋아 활동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노아가 함께 꼬마 해적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해적놀이를 정말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니스도 꼬마 해적 친구가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 오세요 라면서 꼬마 해적이 있는 곳에 QR코드가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해적을 정말 좋아하는 노아가 나도 만나고 싶어 라고 하면서 QR코드를 찍어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노아의 화면 속 모습이 교재 3쪽에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촬영을 해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그대로 뜨게 되니까요. 혹시 수업 시간 여유가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QR코드도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교재 3쪽에서 알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미나 노아의 위치가 보이고 꼬마 해적이 있는 친구의 위치가 보여요. 그래서 미나 노아가 이건 어떻게 보는 지도지?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함께 미나 노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는데요. 보시면은 알파벳 A와 숫자 1이 만나는 위치인 A1이 미나 노아의 위치라는 것을 함께 알아봅니다. 알파벳 A와 숫자 1이 만나는 위치, 여기를 A1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알아보고요.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는 것을 좌표라고 한다는 점도 함께 개념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알아보시 함께 미션을 주죠. 이제 나에게 해적의 위치를 좌표로 보내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해적의 위치, 알파벳 C와 그다음에 숫자 3이 만나는 위치인 C3이 해적의 위치가 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베이직에서 만났던 해리 친구, 메가에서 만났던 안나 친구도 같이 함께 좌표를 알아보면서 좌표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함께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실 수 있겠죠. 활동 자료로는 이제 위치를 함께 선생님들이 직접 표시하기 편하시도록 알파벳 E와 숫자 2가 만나는 곳이 또 안나의 위치 E이다라는 것을 함께 설명하실 수 있도록 활동 자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값인 좌표에 대해서 알아요입니다. 그 다음 1-2주차 활동으로는 보물도둑을 찾아라 활동입니다. 미나와 노아가 함께 꼬마 해적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꼬마 해적을 만났는데 꼬마 해적이 여기가 너희가 묵을 숙소야. 선 구경은 해가 밝으면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제 미나 노아가 꼬마 해적을 만나러 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나 봐요. 그래서 어둑어둑해졌죠.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어 보시고 여기 그림을 보면서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꼭 이야기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은 숙소 옆에 꼬마 해적이 모은 보물 상자가 보이죠. 근데 보물 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열려져 있고 보물이 얼만큼 있는지 다 훤히 보이게 지금 꼬마 해적이 놓았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해가 쨍쨍 떴더니 이제 보물 상자에 텅텅 비어 있는 보물들 보이죠. 그래서 누군가 내 보물을 들고 훔쳐갔나 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소 근처에 찍힌 발자국을 보면서 발자국의 위치를 따라가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자국 좌표를 따라서 도둑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해볼 건데요. 이제 아로봇이 망원경을 보고 발자국의 좌표를 알려줍니다. D1, D3, E3, E5야. 알맞게 따라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D1, 알파벳 B와 숫자 1이 만나는 곳에 발자국 그림을 그려보고 그다음에 B3, B와 숫자 3이 만나는 곳에 발자국을 그려보고 이렇게 발자국을 그리고 나면 이제 선으로 이어서 함께 이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도둑이 있는 곳까지 함께 가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발자국의 위치까지 활동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선으로 이었을 때 어떻게 이어서 도착을 하게 되는지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좌표를 활용해서 발자국 위치를 찾아요입니다. 다음은 2주차 활동입니다. 보석의 위치를 알아요 활동인데요. 사라진 보석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발자국을 따라서 도착을 해보았더니 이미 이제 도둑이 배를 타고 보석 상자를 싣고 떠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꼬마 해적이 다른 해적들이 보물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이제 알아보시 그런데 해적이 보물을 너무 넘치게 담았다 보니까 보석이 조금씩 한두 개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해적이 흘린 보석이 파도에 휩쓸려 가기 전에 보석을 건지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다 위에 보석의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이 보석의 위치를 찾으러 가보는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석을 찾으러 가기 전에 보석의 위치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X축과 Y축으로 되어 있는 이제 좌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과 함께 여기가 X축이고 이게 Y축까지 해보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러한 표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정도로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A와
알파벳과 숫자가 만나는 위치를 찾아보는 것은 아까 표에서 1주차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 색깔 팔찌는 알파벳 A와 숫자 2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 그래서 A2 위치에 팔찌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노아의 말풍선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보석들도 함께 찾아보면서 색연필로 C와 3 이렇게 이어보면서 적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좌표도 저희가 이제 활동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다운받으셔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 해적이 나와 같은 꼬마 해적이 되어서 바다에 떨어진 보석을 찾아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물론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X축과 Y축이 만나는 위치를 좌표로 표현해요입니다. 이제 꼬마 해적한테 해적 모자를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꼬마 해적이 된 미나모와 아로봇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무엇으로 변신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바다 위에서 보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물 위를 다니는 자동차는 어떤지, 또는 멀리 있는 부속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은 어떨지, 또 해적이 된다면 보물을 찾아 떠날 그 해적선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달의 아로블럭과 필요한 개수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교재 국쪽에서는 아로봇 위에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아로블록을 꽂아가지고 표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쪽 하단에는 수상자동차, 해적망원경, 해적선의 이제 모습을 저희가 남아놨고요. 이거 그대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유아가 더 자유롭게 상상해서 블록으로 구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보물을 찾아오기 위한 아로봇 설계를 구상해요입니다. 그 다음 이제 꼬마 해적단이 되어서 보석을 찾으러 떠나는 모양 활동인데요. 이제 보석을 찾으러 떠나기 전에 저희가 바다 위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거북이, 고래, 상어, 바위를 바다 위에서 만나지 않고 피해서 보석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이제 2주차에서 보석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석의 좌표를 보는 방법을 2주차에서 배웠기 때문에 3주차에서 함께 한 번 더 보석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 좌표를 보는 활동을 진행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좌표를 다시 보는 방법도 저희가 이제 활동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수업 포인트는 미션 방법을 살펴보고 X축과 Y축을 활용한 좌표를 읽는 방법을 다시 익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맵보드 활동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 바다 위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십자선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로봇이 싱킹 카드를 이용해서 바다 위를 건너서 해당하는 좌표로 가게 될 건데 만약에 십자선이 가려진 곳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아로봇이 어떻게 될까요? 아로봇이 길을 잃고 빙글빙글 돌거나 헤매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위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피해서 길을 찾아가지고 해당하는 좌표로 이동해 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맵보드 자체가 X축과 Y축의 모양으로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알파벳, 그리고 좌측에는 숫자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로봇을 보물을 찾기 위한 로봇으로 변신을 시켰죠. 그런 다음에는 해당하는 각 섬이 4개씩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해당하는 섬 위에다가 아로봇을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교재 뒤쪽에 있는 별지를 뜯어서 다 같이 4명의 친구의 별지를 모두 모아서 별지 놓는 곳에 올려둡니다. 그런 다음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별지를 한 장씩 꺼내볼 거예요. 그리고 별지를 함께 뒤집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해당하는 보석과 그 보석의 위치가 좌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A, E 좌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A에 E가 만나는 지점인 이 노란 색깔 좌표로 도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각 섬에 있던 보물찾기 로봇으로 변신한 아로봇들이 이 A, E 위치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 별지를 가져가는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 맵보드 활동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보드 활동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활동 가이드도 제시되어 있어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교실 웹보드 활동은 제각 콩나무 동화를 활용한 웹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싱킹 리모컨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활동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로봇을 제각 콩나무로 변신시킨 다음에 싱킹 리모컨을 활용해서 맵코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로블록을 이용해서 여기 보이시는 금돈자루, 또 황금알을 낳는 오리, 그리고 노래하는 황금하프 별지도 제공해요. 이 세 가지 물건을 아로블록으로 제작해서 거인이 있는 이 위치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술래가 된 친구는 거인이 되고 술래가 아닌 친구들은 이제 여기 콩나무 줄기 아래 하단에 모여 있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술래 친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는 신호등 게임처럼 이제 아로봇의 색깔을 빨간색 또는 초록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술래가 만약에 초록색일 때는 밑에 있던 이제 술래가 아닌 친구들이 콩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움직일 수 없고 멈춰야 하는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래의 초록불과 빨간색 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제 끝까지 올라와서 여기 아로블록으로 만들었던 금돈자루, 황금알을 낳는 오리, 노래하는 황금아풀을 가지고 이제 달아나면은 승리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웹보드를 통해서 이제 술래의 화면이 초록색일 때 움직일지 아니면 조금 움직이지 않고 다음에 움직일지 선택을 하면서 미화의 선택에 알맞은 명령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경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속에서 이제 싱킹메이커, AI 싱킹메이커 자료실, 또 활동 가이드 및 자료와 활동 영상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주차 활동입니다. 꼭꼭 숨겨라 활동인데요. 네, 아까 바닷속에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보석을 먼저 주워오는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물을 건져내는데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꼬마 해적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다시 모아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처럼 또 보석을 훔쳐가지 않게 하려면은 보석을 지키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주인공들이 꼬마 해적인 잭, 이 친구만 알 수 있는 장소에 보물을 숨겨놓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야. 꼬마 해적단 나를 도와 보물을 숨겨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보물을 숨겨보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꼬마 해적이 아까 모아온 보물상자 4개를 숨길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숨길 좌표야 알맞은 위치에 보물을 꼭 숨겨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꼬마 해적이 살고 있는 섬의 지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물상자 4개를 꼬마 해적이 숨기고 싶은 이 위치에 모두 숨겨야지 되는 싱킹블럭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B1이다 라고 하면은 알파벳 B와 숫자 1이 만나는 이 우물 속에다가 숨겨야 되겠죠? 여기 출발 지점에서부터 B1로 움직이는 이동 블록을 꽂으신 다음에 보물상자 블록이 같이 제공됩니다. 보물상자 블록을 꽂으면은 그 위치에 숨겨지는 프로그래밍 구현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위치를 먼저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알아보실 수 있는 활동 자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정답 알고리즘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알고리즘 함께 살펴보시고 대형 싱킹볼로 프린트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직접 알고리즘 블록 꽂아보는 활동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포인트는 상상한 내용을 디지털로 구현해서 AI 사고의 구체적 외연화를 실현해요입니다. 다음 4-2주차 보물을 들고 달아난 해적은 하는 사후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제 바다에 흘렸던 보물은 모두 찾았고 그 보물도 이제 섬 곳곳에 숨기는 것까지 다 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보물을 다른 해적이 훔쳐가서 그걸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보물을 들고 달아난 해적을 지금 아로봇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인은 1층 4호, 2층 2호, 3층 1호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적 유람선의 이제 방 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층에 4호인 이 범인을 찾아가지고 X 표시해주고 2층에 2층 2호에 있는 이 범인을 찾아서 X 표시해주시고 하면은 이제 X 표시를 다 마치고 나면은 꼬마 해적이 좋아, 다시 보물을 되찾아 올게. 이제 나한테 맡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뒷내용은 이제 어떻게 됐을지 아이들과 함께 상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유람선 속에서 범인을 찾는 방법, 아로봇이 알려준 좌표대로 범인을 찾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좌표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AI 싱킹메이커 8호 교재 교육이었으며 교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여기까지 AI 싱킹메이커 8호 교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